오늘은 스파크 썬팅을 새로 하러 갑니다. 사실 이 스파크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썬팅 상태가 앞쪽은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측면이 보라색으로 완전히 색깔이 반색이 다 돼가지고 수명이 다 다랬고 뒤쪽은 특히 수명이 다 다른 걸 떠나서 보기 흉하게 기포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냥 썬팅 수명이 다 다른 거 정도는 어차피 세컨카고 연습용 차니까 그냥 타도 괜찮긴 한데 이렇게 뒷면에 기포가 너무 일어난 거는 보기가 너무 흉해가지고 그냥 타고 다니기 징그럽더라고요. 제 차가 아니고 다른 차 봤을 때도 이렇게 기포가 생긴 걸 보면은 징그러워가지고 보기가 안 좋았는데 이거는 새로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새로 하는 김에 그냥 전후면 측면까지 싹 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민을 한 게 제가 최근에 BMW에서는 썬팅을 새로 했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BMW 탈 때랑 이 차 탈 때랑 똑같이 실내에다 주차를 해놓고 다시 타게 되면은 안에 느껴지는 열기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갈 때 햇빛으로 인해서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해지는데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 썬팅 이게 카메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안쪽에 썬팅에도 막 얼룩이 많이 묻어가지고 밤에 또 시야가 좀 뿌옇게 보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숨고 같은 데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필름 제시공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기본 필름으로 했을 때 쿠폰 필름 있잖아요. 그 레이노 모노카본류 그런 게 한 16만원, 17만원 정도 이랬고, 어느 정도 그래도 열차단 기능이 조금 있는 현대모비스 70 이 정도에 한 2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3, 4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 정도 차이면 그냥 좀 더 높은 모비스 70으로 가기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찾아보니까 동일한 농도 기준에서 모비스 70이 한 2% 정도밖에 안 높더라고요. 2% 차이에 4만원을 더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차가 뭐 메인카도 아니기 때문에 쇼바에도 지금 수리한 비용이 꽤 큰데 여기에도 큰 돈을 쓰기 좀 아까워서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16만원짜리 모노카본으로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견적은 숨고를 통해서 받아봤고요. 집 근처에 16만원에 해준다는 업체가 있어서 레이노 모노카본 필름으로 선택을 해서 방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차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낡은 느낌이 나는데 항균 한번 하고 탈취 한번 하고 그리고 필름까지 싹 바꿔주면 제법 컨디션이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진짜 완전 13년식이라고 하면은 안 믿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데 썬팅을 하고 난 다음에 차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을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제가 100% 열선이 안 나가게 해드릴게요 라는 말씀 못 드려요. 네, 알고 있긴 해요. 최대한 제가 네. 거의 안 나가게끔 해드릴 건데 99.9%는 안 나가게 해드려도 100%라는 게 없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게 뭐 요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아니 뭐 내일 오전에 찾아도 되니 급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여기 쿨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어차피 이거 세컨카 그걸로 산 거라서 수동이라서. 네, 그 연습하려고 산 거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 할까 하다가 보기가 너무 흉해가지고 지금 이거 190 주고 샀거든요. 돈이 은근히 많이 들었어요 이거. 맞아요. 저도 스파크 있었거든요. 이거 네. 스파크 TV넷이 135만 원 줘서 2년 타고 미션 나가고 그냥 팔아버리고. 저도 이거 사자마자 쇼가 다 갈아가지고 50 얼마 주고 원래 얘가 쇼가 잘 나가요. 찾으러 올 때 결제하면 되나요? 네, 그때 해서 아, 네네. 내일 아침에 찾으러 올까요? 아니면 되면? 내일 아침에 찾으러 오시는 게 조금 제가 여유롭게 풍요롭게 그럼 제가 나갈 수 있죠. 내일 오전이나 내일 이 시간대쯤에 그러면 네, 이 시간대 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2시 이후에는 나가요. 야구 보러 대전을 가야 돼서. 2시 전까지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지금 새벽 5시에 들어가서 사용권 때문에 너무 안 먹히셔서 열선이요. 아 진짜요? 계좌이체로 드리면 네, 되나요? 여기요. 사장님 입금은 드렸고 다음에 썬팅 맡길 일 있으면 또 올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기포 같은 거는 시간 지나면 없어진다고 하시고 전면 30, 측면 30, 그리고 뒷면 그다음에 후면은 15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엄청 애먹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뒤에 기포가 있으면은 조각조각 찢어지거든요, 필름들이. 그래서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 이미지 같은 걸 봤는데 진짜 엄청 고생하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공인비까지 필름까지 해가지고 총 시공 비용은 16만원 줬는데 이 정도면 엄청 가성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필름 하실 일 있으시고 여기 강북 근처에 사신다면은 DC월드 사장님도 재밌으시고 좋으시니까 추천드릴게요. 이쪽에 레이노 모노카본 써있고 카플레이 내비게이션은 여기 유리에다 붙이는 방식이라 나중에 하루 뒤에 붙이라고 하시네요. 집에 어떻게 가지? 길도 모르는데. 확실히 전체적으로 필름을 새 거로 하니까 차가 훨씬 깔끔해진 느낌이 듭니다. 필름이 다 발에서 보라색 됐던 그런 느낌도 다 없어졌고, 제가 그동안에 수동 운전 연습을 꽤 많이 해가지고 실력이 많이 늘었거든요. 한번 집에 가면서 제 업그레이드된 수동 운전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을 바꿨더니 뒤에 화면이 엄청 깨끗해졌어요. 이게 마치 블랙박스 자체를 바꾼 것처럼 이렇게 블랙박스 화질이 좋은지 몰랐네요. 뒤에 마을버스가 붙었습니다. 출발 느리게 하면 또 빵빵 될 텐데 무섭습니다. 그리고 저쪽 앞에 언덕길이 살짝 있네요. 저 언덕길에서 정차하게 되면 이제 또 언덕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언덕 출발에 대한 노하우를 익혔기 때문에 솔직히 좀 쫄리긴 하지만 그래도 탈출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이 경험들이 몇 번 익숙해지고 꺼먹는 횟수가 계속 줄어들면 점차적으로 자신감이 늘어나긴 하겠죠. 출발 잘 했고요. 그래도 쇼바 바꾼 뒤로는 출렁임도 많이 줄어들어서 긴장 요소가 하나 없어지고 이제는 방심만 안 하면 웬만하면 시동 안 꺼트려 먹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강북 지역이 언덕도 많고 골목길도 많고 난개발이 된 도로들이 많아가지고 운전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자주 막히기도 하고 420D 타고 다닐 때도 여기로 간 게 맞나 저기로 간 게 맞나 이렇게 헷갈릴 때도 많거든요. 좌회전하자마자 바로 우회전으로 빠져야 되는 그런 오거리 같은 사거리도 있고 아직도 헷갈리는 거는 1단에서 2단으로 변속할 때 너무 울컥거린다는 거예요. 2단으로 변속해야 될 타이밍이 좀 늦었다는 이야기 같은데 너무 빨리 변속하자니 초반에 출발이 너무 느리고 너무 늦게 변속하자니 차가 울컥거리고 아직도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를 산 지 딱 한 달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차를 가지고 올 때 중간에 너무 고난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무서웠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재밌어진 영역, 막 즐겁다 이렇다기보다는 약간 스릴감 있는 영역, 언제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좀 아슬아슬하고 스릴감 있는 그런 영역의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덕 올라갈 때는 3단으로 변속한 다음에 붕붕붕 해서 레그 매칭으로 이렇게 다 이것까지 익혔습니다. 확실히 수동이 운전 조작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동차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컨트롤한다는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각들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나 좀 알아서 비켜가 주세요 그런 거북이 운전을 하진 않고 어느 정도 도로 흐름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올라왔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신호대기 할 때 맨 첫 번째 열에 있을 때는 빠르게 출발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좀 출발이 늦는다는 거, 그리고 언덕 정차 후 재출발, 그것도 할 수는 있지만 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실수 한 번에. 이렇게 무사히 집에 도착했고 한 번도 터뜨리지 않고 잘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후방 센서가 없다 보니까 주차할 때 좀 집중을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경차를 타면서 진짜 좋은 점은 생각보다 엄청 작다. 그래서 주차장이 대충 돼도 좌우로 공간이 엄청 많이 남아가지고 타고 내릴 때 너무 편합니다. 이것처럼 대충 돼도 공간이 굉장히 넉넉한 모습이고 경차한테 낚인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뒷면은 좀 여유 있게 주차를 해놓고 있어요. 뒷면에 너무 바싹 대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리다 하고 왔다가 경차가 주차돼 있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전체 다 앞쪽을 30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제가 평소에 다니던 필름보다 농도가 더 옅잖아요. 거의 완벽하게 투명한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보통 요즘 옆을 15 정도로 많이 하는데 측면을 15로 했을 때 사이드 미러로 뒤에 주차선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밤에 어두울 때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만 주차를 하게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저처럼 실외 주차를 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 차는 뒤에 후방 카메라도 없고 후방 센서도 없기 때문에 온전히 제 눈에만 의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이게 될 경우 진짜 재수없는 경우 사람을 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서 있는 구조물을 못 보고 긁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낮은 확률이지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차는 프라이버시나 이런 열차단 그런 거보다는 좀 더 가시성에 중점을 뒀고요. 뒷면이 15인데 확실히 조금 어둡긴 한데 전에 필름이 완전 다 작살이 나 있어가지고 뒤가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었거든요. 이렇게 필름을 바꾸니까 뒤가 엄청 깨끗해 보이고 와 이게 진짜 원래 이렇게 깨끗한 차가 맞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뒤가 잘 보입니다. 말끔하고 깔끔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열선이 나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정성스럽게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열선 손상 없이 잘 시공이 된 모습입니다. 확실히 재시공을 하니까 은색이라서 좀 티가 덜 나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깨끗하고 연식이 한 2-3년 정도는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차가 컨디션이 훨씬 많이 올라온 게 눈에 띄죠. 휠만 또 안 쓴 걸로 교체해주면 완벽할 것 같긴 한데 이런 거에 돈 쓰는 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차에다가 돈 쓰는 거는 특별히 고장나지 않는 이상 이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알리나 이런 거에서 차량용품이나 구매해서 가라 풀옵션이나 만들어 봐야죠.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길을 잘못 온 것 같은데 길이 막혀 있는데 왼쪽으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저기 보입니다. 인치업 팩토리. 안녕하세요. 그 카페로 1시에 예약한 차량인데요. 여기 네 쇼바 여기 뒷좌석에 뒀어요.